트럼프의 이란 공습, 이란의 친미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을까?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핵무기 보유 저지라고 밝혔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혹시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하메네이 정권 붕괴와 친미 정권 수립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란이 친미 국가가 되면 미국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득들을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트럼프가 움직였는지도 짚어보죠. 1. 이란은 원래 친미 국가였다. 1953년 CIA 주도 쿠데타 모사데그 총리 축출. 당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이란 석유의 국유화를 시도하며 서방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CIA와 영국 정보부는 아작스 작전을 통해 모사데그를 전복합니다. 이후 팔라비 국왕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강화시켰죠. 1953부터 1979년 친미 독재 정권 시대, 팔라비 국왕은 철저한 친미 노선을 택하며 이란을 급속도로 서구화시켰고 미국의 군사 경제 정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무기 구매 1위 국가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란을 중동 내 반공전선의 핵심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냉전 시기 이란은 소련을 견제하는 미군과 정보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것이죠. 또한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대가로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타바크 비밀경찰 창설을 도와 이란이 내부 반정부 세력을 탄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이란이 왜 반미국가가 되었나? 이슬람 혁명의 격변. 1979년 이란은 중동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팔라비 정권의 부패와 독재, 서구화 강요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결국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의 귀국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또 호메이니는 귀국 직후 팔라비 국왕을 축출하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며 이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미국과의 결별을 만든 결정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2명의 미국인 인질을 444일간 억류한 1979년 주일한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공식 규정, 이슬람 원리주의 정책으로 미국식 자유주의의 전면 부정,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등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을 이란이 지원. 결국 이란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반미 정권을 해서 이란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역사.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악마의 존재로 규정하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직간접적인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갈등. 1980년대 레바논 내전.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창설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란의 무기 미사일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했고 이스라엘은 반군 등 다양한 세력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란의 시리아 내 군사 확장을 견제했습니다. 드론 미사일 공격. 이란은 예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압박 전략을 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왔습니다. 4. 2025년 6월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공격, 핵 위협 때문. 2025년 6월 세계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입니다. 공격 대상은 포르도 핵시설, 이란이 가장 깊은 지하에 숨겨두었던 핵 농축 시설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해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왜 이 시점이었나? 이란은 이미 포르도 등 주요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이란의 기술력이 90% 이상의 무기급 농축까지 단기간 내 도달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IAEA에 사찰을 제안하거나 예고 없는 사찰에만 부분적으로 협조해왔습니다.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개입과 트럼프의 최종 목표, 친미 정권 복귀.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승인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중동 내 미국 자산과 동맹국 보호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더 큰 전략이 숨어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팔라비 시대처럼 친미 정권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메네이 고령, 후계구도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 경제 붕괴 및 높은 청년 실업률로 반정부 시위와 파업, 정치적 불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인권 탄압, 검열 심화, 부패 문제와도 맞물려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여성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정권 교체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SNS 및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텔레그램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보 통제가 실질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이란이 친미가 되면 미국은 무엇을 얻는가? 지금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핵무기 보유에 임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기다릴 수 없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란이 친미가 되면 미국은 무엇을 얻는가? 1. 중동의 판도가 바뀐다. 반미의 축풍계. 지금까지 중동의 반미 세력은 대부분 이란 중심의 시아파 연합이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일부 민병대의들이 이란 중심의 시아파 동맹으로 미국의 중동 전략을 수십 년간 교란하고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이끌어온 핵심 세력입니다. 이란이 친미로 전환되면 시리아, 레바논 후티 등 친이란 세력들이 고립되고 중동은 사우디, UAE, 이스라엘 등으로 대표되는 친미 블록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2. 석유 통제력이 강화된다. 오펙에서 미국 영향력 증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그동안 오펙에서 감산에 반대하고 미국의 에너지 전략을 방해하는 반미적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반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순위파 산유국은 미국과 군사 경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친미로 돌아서면 오펙 내 감산 증산 결정에 미국의 영향력이 배로 커집니다. 이란 원유 수출 정상화되어 국제 유가 안정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란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이란 원유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 우위 유지가 수월해집니다.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게 이란 원유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은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 유가를 조절하는 그 실질적인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3.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전략의 균열 발생. 지금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 수출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 중이고 이란은 중국과 25년 포괄적 전략협정 체결 및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대규모 투자국입니다. 즉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전략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미국이 잘라낸다면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구멍이 생기고 러시아의 중동 거점이 약화됩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축의 가장 핵심 파트너를 미국이 빼앗는 셈이 됩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미국은 중동에서 지정학적 패권을 굳히게 됩니다. 4. 이스라엘 안보 안정, 미국의 군사 개입 필요성 감소. 이란이 친미가 되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동에서의 군사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자원과 비용을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으로 전환할 수 있죠. 중동 내 반중 발러 블록 완성, 미국의 지정학적 승리. 중동 대부분이 이미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까지, 여기에 이란까지 친미가 되면 중동은 완전히 반중 친미 중심 질서로 정렬됩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냉전 2.0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구조입니다. 6. 경제적 이득, 이란 시장 선점과 재건 사업 수주. 이란은 인구 8천만 명의 잠재력 높은 내수 시장이자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가진 자원국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되면 이란의 인프라 재건, 금융 개방, 석유 산업 재편에 미국 기업들이 우선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후 미국 기업이 독점 계약을 따냈던 것처럼 이란도 경제적 기회지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지정학, 시아파, 반미축 붕괴, 중동 친미 일체화, 에너지, 육아 통제력 강화, 오펙 영향력 회복, 안보, 이스라엘 위협 제거, 군사 개입 축소, 글로벌 패권, 중국 러시아 중동 전략 차단, 반중 블록 완성, 경제, 이란 내 시장 선점, 미국 기업 진출 확대. 7. 이란은 정말 친미로 돌아설 수 있을까?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고령, 후계 구도 불안, 청년 실업률 증가, 젊은 세대는 이미 이슬람 신정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국에게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내부 민심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다시 친미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의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지정학, 에너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